아까 전에 이제 무래님이 9와 1, 10과 0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는 대칭적으로는 그게 이치로 더 상위예요. 대칭적으로 보자면 이치적으로는 그게 더 상위다. 이 설명이 먼저 있고 나서 그다음에 파생. 그다음에 파생. 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10과 무와 0 그리고 공, 허 이거 다 짬뽕 갖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다르다. 분명히 에오도 말했지만 상위 차원으로 가는 것, 귀일하는 쪽, 반본, 원시 반본하는 쪽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진화도 반본 쪽으로의 진화가 있는 거고 흩어지는 것도 진화라고 설명했을 때 0은 나가기 직전의 0의 세상인 거고 10은 뭐든지 귀일되는 숫자의 10이에요. 위치상. 위치상 10이 있어야 무로 가고 무에서 0으로 넘어가는 게 이치가 맞는 거지. 그 다음에는 지구별 안에서 진리를 떠들려다 보니까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실은 그것조차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조차도. 그거는 실은 말장난밖에 안 되죠. 실은. 근데 거기서는 강력한 이치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우주의 이치를 찾아내는 데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더 나가면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더 나간다고 하면 10하고 0하고 무 이거부터 구분을 좀 하고 공하고 허하고 실 0 다 헷갈리게 쓰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실은 말장난이에요. 10은 1과 0의 합이다. 1이 얼마나 많은 이치가 있고 0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이치가 있는데 1과 0을 합치면 10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강력한 이치 하나를 설명해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리가 흘렀던 숫자의 방향들을 이치상 정확하게 일시무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얘기.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앞뒤 거를 합치든 중간 거를 합치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치로만 맞으면 그냥 아 이런 이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실은. 그런데 이런 이치, 동무들은 실은 이 무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 무의 자리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10하고 0이 이렇게 딱 대칭으로 돼요. 이게 실은 음과 양이에요. 이게 더 이 순리에 가까운 음과 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푸는 이치가 더 상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나머지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자명해요. 그럼 아, 저 선생님이 어느 위치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허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나머지를 모르니까 자꾸 저걸 갖다 쓰는구나. 아, 저 위치 자꾸 끌어다 쓰네.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기서 그냥 좀 어거지로 끌어다 썼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못하지. 이제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진 않아요. 우주적 이치로서는 설명하기 딱 안성맞춤인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천부경 1에서부터 9까지, 10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업은 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10, 무, 0. 요 딱 세 가지 자리를 연구하는 것. 그게 동무들이 할 일이고 동무들의 자리. 천부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자리. 이 자리. 10, 무, 0. 이것들의 사이, 이것들의 자리, 이것들의 극명한 중심들.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접근했죠. 8, 7, 8, 9, 10 하고 0, 1, 2, 3 여기는 접근했는데 10, 무, 0 이 사이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냥 퉁 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 그냥 무국 0 뭐 이런 그냥 뭐 숫자 0 뭐 이렇게 그냥 퉁 치고 말잖아요. 절대 아니다. 여기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10, 무, 0 이 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안에서 지금 일시무씨가 지금 두 번이 일어났는데 크게는 그거 이치가 여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제 이론은 아, 제가 그냥 말장난으로 여기 나눠 놨겠지. 강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거를 제가 말장난으로 그냥 떠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또 갔다 오면서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이 세계는 동무들이 알아야 될 가장 큰 핵심이다. 여태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곳. 10, 무, 0, 이 사이. 그래서 제가 0, 10, 무, 허, 공 이거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 붙여서 쓰고
공허하다, 허무하다 막 다 갖다 붙여 쓰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 세계를 모르니까 퉁 쳐서 허무든 궁극의 궁이든 뭐 공이든 영이든 그 세계는 하나다, 원이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해 놓고 말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왜? 우리가 증명해 놨고 이것들이 자명하다는 게 아직 깨지지 않고 있고 더 분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증이에요. 이것이 반증. 이 세계는 한도 끝도 없다. 이 세계가 더 넓다. 이 세계가 말하자면 암흑물질의 그 광활한 무주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주에 가까운 세상이다. 무주는 실은 어디예요? 10하고의 존재성, 물질성이 거의 사라지고 나서 0하고 1이 나가는 물질성이 나오기 이전에 직전까지의 바운더리를 무주라고 치면은 10과 요 사이, 10에서 무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사이와 무에서 0 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사이가 진짜 무주라고 볼 수 있고, 시작해서 드러나는 사이, 시작해서 물질성이 나오는 사이로 봤을 때는 10에서 10이 끝나는 지점과 1이 시작하는 직전까지를 무주로 보는 게 이치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물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육생의 물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드러나니까 0 다음부터는 진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여기가 우주. 옛날 그림에 다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이치가 제일 강력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8궤든 64궤든 뭐 주역이든 뭐든 다 그 다음 얘기예요. 다음 얘기. 그거는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면 되고 우리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더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거고 다 아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그거는 AI가 할 몫. AI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계를 내서 우리가 띡띡띡 넣으면은 뭐 이제 사주 그런 거 나오겠죠. 진짜 그건 컴퓨터가 해야 돼요. 그거는 컴퓨터가 할 머리 뽀개져 일이고 뽀개져. 실은 평생 해도 못해. 이제 점이고 사주고 이거 다 의미 없는 게 왜 의미 없어요. 이 아이들 태어나게 하는 것도 다 이제 의도적으로 이 시점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점이고 사주고 팔자고 이제 다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다만 의미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통계 자료로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알아왔던 그 경험치, 그리고 연월일시를 넣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그 통계 자료를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거는 실은 이제 AI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현존 인류, 자연적으로 탄생했던 인류의 그 통계 자료는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자료로서 굉장히 소중해요. 앞으로 태어나거나 앞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점이니 사주니 이런 거 전혀 소용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것 말고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뤄놓은 동무들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우주 물리 세상 안에서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건 다. 이거 얽매이지 말란 소리예요. 절대 얽매일 필요 없다. 귀신이 붙었느니 뭐죠? 뭐 들쌈 날쌈 뭐 이런 거라는지 아홉수라는지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제가 그랬죠. 생각하는 만큼 열린다. 생각하는 만큼 열린다. 예외가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대화 나눈 것도 굉장히 소중한 고찰이에요. 그 숫자를 계속 탐구하셔야 돼요. 계속. 0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이두저도 아닌 숫자 무는 이 수에서 뭐 어떤 관계성을 가진 것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부터가 우리들의 동무들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요. 여기. 이 사이. 10과 무와 0 사이.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세계의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원 강의할 때 요거 세계 차원. 이 세계 차원이 중요하다. 천배경 숫자를 보면 차원이라고 자명하게 말해도 돼요. 여긴.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강의 들으시면은 아,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제 강의 지난 거를 다시 보면 아,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아,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아, 왜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쓴 거구나. 이제 저하고 꾸준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난 강의 때 놓쳤던 것들이 저도 이제 다시 회상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그때 그래서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때 이런 표현 썼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력한 이치는 1강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은 1강부터. 그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 사람을 설득하려니 여러 방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이다. 차원 설명하고 깨달음 강의 한 거 그 사이클 하나 안에는 모든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에 대한 탐구는 계속 하세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주와 숫자. 이거밖에 없어요. 환체조밖에 없어. 돌리기 체조. 그냥 다 하나. 다음에 가르쳐줘요. 모든 마디를 그냥 다 돌리면 돼요. 아니, 진짜로 눈깔부터 돌리고 얼굴 표정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손목 관절 다 돌리면 돼요. 아, 그리고 근력 운동이 필요한 부분만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면서 근력 운동을 하면 돼. 발목이 안 좋으면 발목 돌리기, 발가락 세우기, 발가락 움츠렸다 펴기, 뒤꿈치 들기, 앞으로 근데 당기기, 돌리기 이것만 하면 돼. 허벅지하고 골반 사이에 척추가 바로 서야지 발목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발목이 아플 수가 있어. 왜? 그 자세가 목부터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주변부터 환으로 그 멀리까지 다. 오늘 또 건강 특집이야.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요. 이 부위부터 강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몸을 다 돌려야지 균형이 딱딱딱딱딱 맞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진짜 맞아. 진짜. 근데 목 같은 척추를 바로 세우지 않고 발목만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안 낫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걷기만 해서는 절대 안 나요. 그거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지. 원리를 알고 잘 걸어야 되죠. 웬만한 건 다 극복했어요. 제가 진짜로. 이 간단한 원리로 돌려라 이 원리로 다 극복했어요. 진짜 거의 웬만한 건. 진짜 안 되는 건 그거죠. 치통하고 대머리. 무래님이 말한 것처럼 치통하고 대머리는 어떻게 안 돼? 이거 누구 시성이 시험 아니라 썩은 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썩은이었나? 뭐 하여튼간 썩은 그건 일. 잘 안 되는 것 같아. 무는 곧 나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또 종종 얘기하는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을 쪼개고 물질 세상을 벗어나서 이치 세상, 무지 세상까지도 들어가서 이치가 벌어지는 순간까지도 계속 나가보니 그 안에 내가 있더라. 뭐 하고 있는? 염화미소 작용하고 있는 내가 있더라. 그 극명한 이치의 순간에 무언가 하고 있는 거는 나더라. 이런 거를 눈치채는 거죠. 그 순간이 참나를 만나는 것이고 진화를 확인하는 것이고 흔한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치로 봤을 때 어쨌든 0에서부터 출발해서 10까지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왔었던 이치를 알고 그 안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레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가 이치와 자리가 섞여 있어요. 뭐 우리가 이 책 제목이 때마침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치와의 거리, 깨달음과의 거리, 그다음에 물질과의 거리가 아직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융합해서 촥 하고 펼치지를 못하는 거지 아직.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무는 겨울이다. 맞죠? 무는 씨앗이다. 무는 나다. 무는 이치다. 무는 작용이다. 이런 다 맞죠? 다 맞지. 왜? 극명한 무에 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데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이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무가 다다라야 될 곳에 극명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에 또 하나 표현하잖아요. 무까지 다 들어가고 보면은 그 안에 내가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 이치적 사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어떤 상태예요? 물을 막 우리가 물을 탐구했어. 여러분 지금 이제 보리님도 그렇고 무래님도 그렇고 엘레님도 그렇고 막 물을 탐구하다가 그것도 이게 흥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을 왜 하냐면 이게 흥정이 돼요. 그래서 탐구하다가 보면 나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느낌의 감정이 거기서 뻥을 쳐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아, 이게 나구나 그러면은 우주적 좀비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힘도 은근히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근데 거기에 걸리면 안 되죠. 거기에 걸리면 안 돼. 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동시에 끝이 없어요. 누구만큼이나. 나만큼이나. 나만큼이나. 그래서 지금 무는 겨울이다, 무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직까지 무래님이 더 물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반증. 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죠. 전부. 거의 전부. 실은 제가 애호식으로 말하면 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거의 전부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편. 이건 방편이에요. 방편. 이 얘기도 아셔야 돼. 하지만 지금 무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무는 거의 나다라고 동격으로 딱 놓잖아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 같이 무는 그냥 거의 나와 동격이에요. 일시무시해서 내가 딱 쳐다봐야지 사성이 완성되는 이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이면서 작용이 무가 동시에 있어야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키기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해. 무엇가 먼저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거는 음양보다도 먼저예요. 음양보다도 먼저. 그저 그러한 것의 태초의 시초. 내가 이를 안고 있었을 그냥 그 상태. 이치로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상태. 극명한 무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만 알고 있는 그 상태. 의지력이 발휘되기 그 직전 이치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냥 그저 내가 무임으로 있었을 때 내가 무임으로 있었을 때 무가 나였을 때 그냥 그 상태에서 일시무시 툭 하고 벌어지면 이치도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 꼭 무를 내 하위에 두거나 별개로 두거나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는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치로서 펼쳐질 때는 무의 역할은 작용이 많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물질 세상으로 펼쳐져 있는 게 맞는 거고 그것만 봐도 이치와 물질의 근본이에요. 이치와 물질의 근본. 그러니까 내가 이치와 물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극명했던 그 자리 빼놓고는 지금이 그 자리인 거고 게임이 리셋되는 건 뭐예요? 게임이 리셋됐다는 건 가장 큰 리셋은 뭘까요? 가장 큰 리셋. 이 전에 전제는 이제 됐고,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봤을 때, 무에서의 리셋이 가장 큰 차원의 리셋이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리고 리셋이라고 설명하면 이런 과정인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나는 언제 리셋되었나 혹은 나는 언제 리셋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리셋인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레님은 뭐라 그랬냐면 목표를 리셋하는 것이라고 했고 무래님은 존재를 리셋하는 것이라고 했고 보리님은 죽음에 관한 고찰을 해보신 거죠. 죽음, 요게 이제 리셋일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정답이다 오답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됐던 것 요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자, 무가 리셋된다는 거는 누가 리셋된 거예요, 지금? 제일 큰 차원에서의 무가 리셋된 거는 뭐예요? 누가 리셋된 거야? 내가 리셋되는 거예요. 제일 큰 차원에서의 무가 리셋된다고 하는 건 내가 리셋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자꾸 찾으면 우주가 제일 큰 리셋일까? 아니야. 무주는 더 있을까? 무주가 더 아니야. 무가 더 근본했으니까 무가 리셋되는 게 맞지. 무가 나.
그러니까 모래님은 존재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 거죠. 이런 느낌에서 연장선상인 거예요. 어딘가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의 리셋이 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셋이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극명하게 딱 끌고 들어오면 나에 대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죽음, 요거를 맞이하는 게 리셋이다. 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엘렌님은 예를 들어서 목표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리셋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보자는 거예요. 리셋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힘이 어떤 것이 가장 더 셌어요? 지금의 힘이. 존재를 인지하는 게 지금의 힘이 세요? 죽음을 인지하는 게 지금의 힘이 세요? 목표를 얘기하는 게 지금의 힘이 세요? 세 분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목표가 지금의 힘이 셀까? 죽음이 지금의 힘이 셀까? 존재가 지금의 힘이 셀까? 요 순서예요. 지금의 힘이 센 건.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요걸로 끝낼게요. 요거는 요걸로 끝내볼게. 지금의 힘이, 이게 이제 시간의 고찰하고 통찰의 힘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또 때마침 세 분이 얘기를 잘 해주셨어. 비교하기 딱 좋게. 생각해보기 딱 좋게. 자리를 설명하기 딱 좋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야. 어떤 감이냐면 지금 강립행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 목표라는 게 언제 나오는 통찰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존재는 언제인지 하는 건지 깨달음의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 존재 인식에서 어떤 과정에서의 통찰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답은 다 말씀드렸죠. 어떤 게 지금 현재 이 성질이 가장 강한지, 왜 지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 리셋이 가장 큰 리셋이면 지금 여러분들의 리셋이 가장 큰 리셋인 거예요.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지만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게 지금이에요? 아니면 존재를 인식한 게 지금이야? 아, 목표 이게 지금일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자명한 순서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성질이 다르면 얘기도 좀 달라지지만 대부분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대부분. 이해가 조금 가세요? 이게 왜 이런지? 지금의 힘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힘, 지금의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주적 좀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 얘기처럼 해요. 남 얘기처럼. 내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깨달음은 가득 찼는데 남 얘기야. 지금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로는 지금이라고 떠들지. 지금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지금 드러났다고 얘기하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얘기하는 소리야. 지금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애호가 말하는 목표도 생기고요. 그 하다못해 시시한 선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드러남이에요. 무가 드러남. 이쪽에 존하는 힘이 있어야지 이쪽에서도 존하면서 무가 드러나는 상태, 있는 그대로 그러한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은 그냥 흩어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람의 역할인 거지. 순리의 힘은 또 따로 대단해요. 그건 이치니까. 하지만 육신의 탈을 쓰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좀 졸리면 아 졸려 이거. 내일 일해야지 이거. 극명히 똥막대기로서 지금 우주 세상을 살지만 나는 뭐와 연결돼 있어? 무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지금이죠. 그러면 무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은 살지만
존재를 느끼고 있어요? 멀리 있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드러난 걸로 보자면 요런 순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런 순서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 분이 각자가 이런 것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큰 리셋은요. 지금 내가 리셋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리셋되는 게 가장 큰 리셋이에요. 진짜 죽어 떨어지거나 나 존재를 인식하거나 뭐 이렇게 목표를 조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지금 리셋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딱 리셋됐으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딱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부터 어떤 사고의 위치나 통찰의 위치, 내가 생각했던 위치, 내 존재의 위치, 그리고 내가 바라봤던 시선의 자리, 그리고 그쪽의 자리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야지 그게 선명해져요. 애호가 거부에 마다하는 선명함, 자명함,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 자리에 다다라야지 그 자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지고 볶으면 명확해질 리가 없지. 그 명확함은 쓸데없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너무 쉽게 이치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안 믿는 세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알곡과 쭉정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들의 작업도 같이 일어날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놈으로 몰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냥 허경영 욕하듯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막말로.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어쨌든 초반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동무분들이 막 떠들어대면 그중에서 이제 막 연꽃이 피어나면은 그나마 그 연못에는 연꽃이 그나마 보이는 연못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노란 하얀 분홍 연못 연꽃들이 파란 연꽃들이 막 이렇게라도 선명하게 피어 있어야지 그들이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도 아깝거든 그게. 저게 무슨 작업으로 해야지 저렇게 연꽃이 피는지 모르거든요 걔네들은. 건드릴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연꽃을 피우는 것이 제 일단 목표인 거죠. 이생에 어떻게 보면 소원.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요. 이 천부경판을 제가 돌린다고 표현했을 때 이게 누구는 진짜 물리적으로 한 150번을 돌려야지 이게 15,000번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뭐 전에 뭐 선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딱 돌렸는데 15,000번 돌린 만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물질의 힘이에요. 이것도 생각, 혼, 영해작용, 사고 이것도 다 저는 물질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긴 해요. 진짜 천재적으로 이런 운을 타고난 사람은 당할 순 없죠. 당할 순 없는데 극복해 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가속은 확실히 있어. 가속은 돌려놓고 나면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될 때 멈추지 말고 자꾸 세지 마시고 옆으로. 닫고 나면 일단 공부가 훨씬 편해진다는 거야. 닫고 나면 제대로. 물론 바로 똥막대기가 돼요. 똥막대기가 돼버릴 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배고픔이라 그랬잖아요. 이치랑 깨달음도 계속 갈구하게 되는 것도 진짜 이게 문제예요. 에어 말대로 문제인데 일단 어느 정도 닫고 그냥 진짜로 진창에 구르겠다고 우리 같은 이제 동무들 같은 경우는 서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무들 예를 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깨달아서 닫고 내려오는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동무들의 서원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는 지구적인 차원이 이 우주적 바운더리도 넘어나기 때문에 똥막대기로 툭 하고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 제가 그간 표현 많이 했던 느낌이에요, 그게. 인구가 7조가 되는 신선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구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 인구가 7조야. 다 신선이야. 거기서 여러분이 지구에 똥막대기로 툭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서원을 세운 동무들이라면 어떨까? 지금 이것도 세 분이 얘기가 조금 달랐죠. 엘렌님은 처음 멍한 거를 대답으로 듣겠어. 순간 멍했어요. 멍했던 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설명해 줘요. 딱 이 지금 이 선문이라면 선문이랄까, 이 문답이라면 문답이랄까에서도 여러분들 세 분이 대답이 다 다른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진짜 끝내볼게요. 어떤 자리인지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냥 제 얘기로 하자면, 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신선 세상에서 이 우주인들이, 이 신들이 지구별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무료감이 있다고 했고, 다 신선인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기 이치 밝아서 뭐 할 거야. 다 이치가 밝은데. 물질도 완전 극복해갖고 물질에 얽매이지도 않는데, 이 무료감의 공포를 안다고 하면 티켓을 끊는다고 그랬죠. 티켓 끊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 실질적으로 거의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진짜 티켓 끊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78,000번째야. 지구별, 저쪽 지구는 아니야. 1억 뭐 몇 조 번 만에 너는 지구로 내려갈 거야. 오케이, 기다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똥막대기로 딱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 거야, 이 세상이. 왜? 여기서 힘든 거 이미 다 겪어서 알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다 알아.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적어도 동무들의 그런 바운더리라면. 그죠? 이게 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 완전 쌓여있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고 힘들겠지.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겠지. 그건 일단 차운데, 제가 말하는 느낌이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당첨됐어. 지금 지구별로 똥막대기를 해 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지금이 드러나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이 신선이어서 떨어져서 뭐 지금 뭐 서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드러나는 깨달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지만 그런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 이상. 물론 힘들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무들의 길이 순탄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동무분들이. 그래서 이 감동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겠다. 이 기쁨으로. 행복이나 그냥 얕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 날뛰는 정도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쁨 강의를 초반에 했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예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기쁨은. 그것도 깨달음의 기쁨, 이치를 알았을 때 기쁨이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죠. 따지면 중독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 봐도 기쁨의 차원이 완전 다르다. 어쨌든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갈지언정.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원이 강력해지고 각인이 강력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더 확실한 기쁨으로써 똥막대기가 기꺼이 되겠다는 소원을 세움으로써 자명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별로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막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에요, 그게. 제가 천부경을 받아서 천부경판을 돌릴 때 엄청 슬픈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제가 이치를 알고 나서 엄청 슬펐거든요, 일단. 아,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 돌아가는구나. 그때는 저는 상태가 어떻게 제가 돌았는지 약간 느꼈을 상태이기 때문에 아, 너 이 육신덩어리 너 고생이 앞으로 지금 한 거는 고생도 아니래. 야,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 게 맞아. 이치야. 이랬을 때는 엄청 슬퍼요. 그때 그런 과정이 있어. 이제 그게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랬잖아요. 일묘연 만학만내 이 구절만 제가 집중해서 읽으면요. 지나왔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엄청 눈물이 나요. 지금도 집중해서 읽으면. 제가 초반 강의 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블라블라 일시무시해서 뭐 석상극하고 뭐 천이삼 만왕 뭐 운삼사 성화노칠 이랬을 때 일묘연 했을 때 그 일이 정말 묘연하거든요. 그거를 피부로 알면 그 묘연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냥 끊임없이 흘러넘쳤던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먹먹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육생에 썼던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은 인간들의 특징. 회귀의 본능, 반본을 할 곳이 있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왔다 갔다 돌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정신이, 혼이, 영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련한 거죠. 진짜 옛 고향 생각하듯이 아련하면서 뭉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침대에서 눈물이 그냥 여기서 질질질질질 나는 내 뜻도 아닌데 눈물이 질질질질 나요. 막 길 가다가도 사람들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진짜로 내 모습이 딱 그 저쪽에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내 모습이 딱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갖고 거기서 흘릴 수는 없고 막 그래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인제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진짜 부는 바람, 뭉실뭉실 떠 있는 구름 이런 데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제도 차 타고 가다가 구름이 너무 깨끗한데 너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저게. 저게 일시무시의 작용이거든요, 실은. 구름이 뭉글뭉글하게 이쁜 색깔로 떠 있는 것이. '아, 저 이치가 저렇게 구름도 만들어내는데 이 인간들은 뭘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뭉클뭉클해지는 거죠. 음.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감동에서도 깨달음이 굉장히 깊이 오고 각인이라고 되는 게 그런 방향이 살짝 설정이 돼요, 그때. 그런 이제 슬픔이나 아련한 감정들을 어디로 해소할 것인가, 어디로 표현할 것인가, 어떤 쪽으로 그 마음을 발현시켜서 서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강력한 목표를 세워서 허경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력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무력을 발휘시킬 것인가까지 다다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는 기쁨이 돼요, 기쁨이. 그것이 구의 자리를 기꺼이 설정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때. 기꺼이 설정해야 기쁜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간다. 나 나간다. 나 나간다.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이제 보리님은 앞으로 이제 뭐 이제 무료감이라든가 우주적 이치라든가 이제 계속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천부경판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오늘 느낌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도 갖고 계시면 돼요. 동무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어, 가짜 평화 같이 연민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위험성이 일단 내포돼 있고 연민이라는 것 예. 자체가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연민이라는 발심 자체가 이 우주 세상에서 내가 그냥 꼴랑 요런 우주적 생각으로 연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늘 싸워야 돼요, 본인이. 그렇죠. 우주적 안에서도 소중한 연민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연민을 느끼고 봉사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일은 도와야죠. 물질로서는 도와야 되는데 그 이상을 보자면 그 이상을 봐도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동무들을 위해서 연민을 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일단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일단 그 부분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리와 연민이 충돌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순리하고 연민이 충돌하는 순간, 순리와 인류애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순간, 순리와 홍익이라고 하는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 생겨요. 왜? 물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가세요, 이게? 네. 순리를 따라가자면 홍익도 포기하고 인류애도 포기하고 연민도 포기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 소리예요. 생긴다. 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할 수 있냐면 우주 세상 밖에서 보면 그건 그냥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순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그거를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찢어져도 해야 될 때는 할 일이 있다, 그거예요. 동무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죠.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자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야. 이생을 걸고 해야지만 되는 일, 이 정도가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서 오는 충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늘 생각하면서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이제 세 분은 일단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언제 할 수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 되면. 실은 이런 게 요런 부분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짚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거든요, 요게. 제 성격도 그렇고. 이런 게 뭐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제가.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 한반도 미래만 봐도 일단 그렇고 우리 동무들만 봐도 일단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맥시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니멈, 계속 나쁜 거는 또 맥시멈. 아, 안 좋은 일은 터질 거야. 아, 이거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될 생각이야, 이런 거. 아, 분명히 충돌하는 시간이 와. 그때 흔들리지 마. 그때 흔들리지 마. 그때 방해가 엄청 올 거야. 하지만 그때 흔들리지 마. 이렇게 계속 저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도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까 같이 공유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어쨌든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입장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찰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아, 이때 흔들리면 안 돼. 이때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거. 이제 웬만한 우주적 이치에서는 흔들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온다. 이제 동무들은 서로 안전장치가 돼가지고 서로 보호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찰을 통찰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생겨요, 여러분들도. 아,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력이 연결되고 동무들의 힘이 연결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블록체인의 어떤 이치, 서로 증명돼야 되는 것, 깨달음도, 그리고 서로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 것, 이것들. 그리고 순리와 현실이 충동할 때 흔들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서로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요. 동무들이 필요한 목적은, 이유는.